우리가 7번부터 할 차례지. 자, 그러니까 간단히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직선이라는 것은 딱 뭐로? 기울기와 지나는 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이 직선이라는 녀석이 그래서 지나는 점 뭐 A, B 그래서 이것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런 공식이 있다라고 그랬어. 그 다음 특수한 형태가 있었지. 알아두면 편한 거, 내시 때는 알아둬야 되는 거. X절편하고 Y절편만 탕탕 던져주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X절편하고 Y절편만 딱딱 던져주는 경우가 참고로 잠깐 물어보자. X절편이 A다라는 이 말은 순서상으로 표현하면 A, 0 X축 위의 점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난다라는 소리랑 같은 말이야. 그 다음 Y절편이 B라는 말은 이거는 이제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Y축과의 교점이라 0, B다. 여기를 지난다라는 소리야, 참고적으로.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절편 알고 있을 때 직선 구하는 게 그래도 이게 외우기가 쉬워. X절편이 A면 A 깔아 뭉개고 X 위에 딱. 그 다음 이렇게 딱. 는 1 이런 모양도 가끔씩 쓴다라고 했어. 간단히 말해서. 됐지?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잠깐 참고로 기울기 구하는 방법도 잘 까먹지 말고 계시고. 그래서 어떤 두 점, 그러니까 기울기를 안 주고 점 두 개를 이렇게 x1, y1, x2, y2라고 했을 때 이거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이거분의 이거이기 때문에 결국 x쪽, y쪽 간격을 재야 되거든. 그래서 기울기 구하는 법이 x좌표 뺀 거분의 y좌표 뺀 거. 이때 여기 번호를 보면 알겠지만 일정하게 빼야 된다. x좌표를 이쪽 방향으로 뺐으면 y좌표도 같은 방향으로 빼줘야 된다. 아니면 x1 빼기 x2를 만약에 했으면 y도 그렇게 빼줘야 돼. 빼는 방향을 일정하게 빼줘야 기울기가 부호까지 제대로 나온다 그랬어. 됐지?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요 정도. 그리고 이제 오늘 추가적으로 할 내용이 이제 요건데, 요거는 이제 약간 너네들 공수원의 항등식 좀 잠깐 생각하면 되거든. 항등식 얘기 좀 다시 한번 해볼까? 이 항등식이라는 것 중에 뭐 항등식을 전부 다 떠들 필요는 없고 여기서 사용하는 항등식 기술이 요겁니다.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을 가지고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하는데 근데 막 세 가지 막 그랬을 거야.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모양인가 요렇게 바꿔서 푸는 모양이 있었지. 대충 기억은 나지 않을까? 항등식이다. K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한다면 요렇게 바꿔가지고 그러면 이 안에 뭐가 막 들어갈 거 아니야. 여기에 막 그 공수원 할 때 막 뭐 이런저런 식들이 뭐 다양하게 들어갔지. 이때 이제 우리가 항등식 기술했던 게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 라는 스킬을 썼어. 왜 그러냐 하면 K값에 관계없다는 말은 다시 말해 여기 K에다 1, 2, 아니면 3, 17, 24, 1050 이런 걸 다 집어넣어도 언제나 성립해야 되거든. 그렇게 만들려면 얘를 없애버려야 돼. 없애는 방법은 여기 앞에 붙어있는 이 자리가 0이 돼버리면 이제 K에다 아무거나 넣어도 일정해지게 되는 그런 원리였단 말이야. 그치? 그치? 하여간 지난 시간에도 아마 살짝 한번 보여준 적은 있을 텐데 앞에 문제 있다. 거기서 살짝 보여준 적은 있을 텐데 여기에 이제 이 네모 안에 만약에 직선 쪽 관계식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뭔가 좀 다른 의미를 추가로 더 갖게 되거든. 자, 항등식은 계속 똑같아. 그냥 이거 가지고 하는 건데 단지 이제 여기에 내가 직선식을 넣었어. 직선식이란 얘기는 소위 말해서 x, y에 대한 1차식이라는 얘기겠지. 됐지? 그러면 이제 얘가 뭐가 되느냐? 야, 색깔 놀이만 하고 있는 거야. 이 항등식을 내가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고. 자, 그냥 항등식 하고 있다. 뭐 딴 거 안 하고 있어 지금.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항등식은 우리가 공수원에서 이런 스킬,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라는 기술을 썼어. 근데 만약 여기에 직선이 들어가면
얘를 해석을 해보면 노란 게 0이고 동시에 파란 게 0인 식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여기가 직선이 돼버리면 의미하는 바가 요렇게 바뀌지. 요게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제가 뭐 직선이 뭐 이렇게 있겠지. 그 다음 얘도 직선이잖아. 이렇게 있겠지. 자, 이 직선도 성립하면서 파란색 직선도 성립한다라는 거 두 글자로 우리 뭐라고 부르지? 이 직선에도 되고 저 직선에도 된다라는 거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이거 두 글자로 우리 뭐라고 그래? 이 직선도 지나가고 저 직선도 지나가는 거 우리 두 글자로 뭐라 그래? 교점이라 그러지. 노란색 직선도 성립하면서 파란색 직선도 성립한다는 말을 우리가 두 글자로 교점이라 그러지. 다시 말하면 요 하얀 전체 식이 의미하는 게 바로 노란색 직선과 파란색 직선을 동시에 만족하는, 다시 말해 교점. 교점을 지나가는 어떤 하얀색 직선이다라는 해석으로 바뀌어요, 이 항등식이. 됐지? 됐지? 그냥 단지 여기에 직선식이 들어갔을 경우야. 그래서 이제 뒤에서 여기에 나중에 이제 뒤에서 여기에다가 원 배운 다음에 여기다 원의 방정식도 집어넣을 거거든, 미리 보기. 여기에 원의 방정식 들어가면 해석이 이렇게 바뀌어. 노란색 원도 지나가고 파란색 원도 지나가는, 다시 말해 노란색 원과 파란색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 이런 식으로 나중에 뒤에서는 또 해석이 바뀌어요. 그 틀 같은 거라 저 항등식 모양을 잘 기억하고 계시고 딱 본 순간 어느 정도 알아봐야 돼. 아, 그러니까 항등식이네.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0이 되면 일정한 식이 되네. 그치? 그걸 잘 알아보시고. 그래서 요 모양을 딱 봤을 때 일단 첫 번째 항등식 냄새를 맡아줘. 너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래. 그럼 너네들은 이거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지금 직선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그냥 솔직히 말하면 공수 원에다가 갖다 놔도 풀기는 풀 수 있는 문제야.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잖아. 따라서 자네들이 할 일은 방금 앞에서 한 것처럼 얘를 항등식 기본 모양으로 바꿔줘야지. 됐냐? 바꾸자. 자, K 붙어 있는 거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3Y.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K 없는 거. 여기 EX. 그 다음에 어딨니?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인가? 됐냐? 그러면 항등식이니까 할 일 합시다. 따라서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려면 얘가 0이 돼야 되고 얘가 0이 돼야 되겠네. 됐냐? 따라서 이 식을 밑에다가 다시 한번 써보면 즉 얘는 얘가 성립하고 얘가 성립하는 그런 식으로 딱 해석이 되는 거네. 봤지? 똑같이 됐냐? 그래서 이 문제에서 뭘 구하라는 거야? 항상 지나가는 점을 구하라는 게 바로 얘랑 얘의 교점 구하라는 소리야. 말은 졸라 길지만 어쨌든 그냥 항등식 풀던 대로 얘가 0이고 얘가 0이 되는 거 풀면 되는데 단지 이제 그게 직선에서 의미하는 바가 생겼을 뿐. 따라서 둘이 연립합시다. 야, 이거 그냥 집어넣자. x는으로 정리하면 3y네. 대입법으로 하자. 그러면 6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 y가 1이네요. 자, y가 1이면 x는 몇이지? y에 1 집어넣으면 x는 3이네. 따라서 결론. 얘는 지금 3,1 지나는 직선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네. 즉, 지금 여기 처음에 써 있었던 요 직선은 K값에 관계없이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어쨌든 3,1이고요. 됐냐? 항등식 모양이야. 항등식 모양을 기억하시고 이게 해석이 추가되는 거야. 직선에 대한 해석으로. 자, 다음. 자, 밑에 몇 개 하나만 더 해볼게. 77번 해볼게. 아이씨. 자, 마찬가지로 뭔가 복잡해 보이는 직선식이 쫙 나와 있는데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하라고 했네. 따라서 너네들은 이제 마찬가지 저 식을 다 풀어헤쳐서
항등식 때 하던 것처럼 이거 바꿔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됐지? 따라서 K 붙은 거 너 계산은 내가 빨리빨리 할게요. 여기에서 2y 하나 들어오고 그 다음 여기에서 마이너스 1 하나 들어오겠네. 됐냐? 됐지? 없는 거 이렇게 들어오겠네. 따라서 지금 여기서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해야 되니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는 소리. 그래서 둘의 교점을 구하면 그게 바로 P가 되는 거. 즉 두 개 연립방정식 푸시라고. 됐냐? 됐죠? 저 연립방정식 계산은 뭐 그냥 연립하면 되니까 내가 빠르게 쓸게. 따라서 저 둘을 연립해서 X값, Y값을 구하면 3,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이것이 P좌표로 잡혀 있으며 선분 OP의 길이 구해라는 원점이란 거리제라는 얘기지요. 얘랑 얘랑 둘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잘 재주시면 됩니다. 몇이냐? 루트 11. 됐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그냥 공식 바로 썼어. 자, 다음 장. 자, 그 다음 요거 갑시다. 직선이 지나는 점의 활용? 자, 일단 이거는 그냥 직선이 다 나와 있지. 그림을 좀 그려야 될 것 같으니 한눈에 기울기와 지나가는 점을 알아볼 수 있게 y는 이라고 잘 고쳐놓읍시다. 그 다음 요거는 그러니까 이게 항등식처럼 무슨 뭐 m의 값에 관계없이 그런 말이 없어도 이렇게 직선식에 미지수 m이 포함되어 있으면 항상 자네들은 얘 뭐 있나? 하고 이렇게 한번 항등식 기술을 언제든지 써볼 생각을 하셔야 돼. m으로 한번 묶어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네? 자, 그럼 이 직선은 딴 건 모르겠고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지점은 무조건 지나는 거잖아. 그래서 방금 앞에서 푼 것처럼 똑같이 계속 얘가 0이고 얘가 0이 되는 그 곳은 K랑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었잖아. 그치? 그런 작업을 직선에서 매번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 지금은 오히려 더 좋네. 연립할 필요도 없네. 그냥 나오네. 그럼 더 고마운 거. 됐냐? 굳이 이제 여기서 해석을 덧붙이면 x는 마이너스 1도 직선이야.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랑 그 다음 y는 1 이렇게 생긴 직선이지. 이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란 뜻인데 교점 구하는 게 너무 단순할 뿐이지. 여길 지나가는 직선이 바로 요 노란 직선의 정체가 되는 거니까 어쨌든 지금은 뭐 연립할 필요도 없고 바로 그냥 나오네. 이 자식은 마이너스 1, 1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라는 거 그냥 빠르게 항등식 기술로 구해주시면 되는 거야. 됐지? 그럼 이제 뭐 알아낼 거 다 알아냈으니 이제 그려보도록 하자. 이건 그려야 된다. 왜? 제1사분면에서 만나라 그랬는데 너네들이 이걸 그림을 안 그리고 상상해가지고 이렇게 딱 1사분면 뭐 이러면서 찾을 수가 있어? 안 되지. 그려야지. 그립시다. 자, 직선 그리기 해보자. 일단 저 하얀 직선은 그냥 알고 있는 직선이니까 빨리 그려버립시다. 자, 직선 그리는 법. 그러니까 이 직선을 보고 자네들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x 앞에 개수를 보고 얘가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구나. 그 다음 여기 뒤에 있는 숫자를 보고 y절편이 2구나 까지는 이제 지난 시간에 계속 연습하면서 눈에 잘 들어와 줘야 되고 0 넣으면 2니까. 그럼 따라서 저 직선은 일단 y절편이 2니까 뭐 이거 좀 찍읍시다. 됐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돼.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란 얘기는 이제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이라 봐도 되지. 반대로 해도 돼. 마이너스 1분의 플러스 1 해도 돼. 이러면 이 기울기 그대로 플러스 한 칸 갔을 때 마이너스 한 칸 내려간 정도가 기울기잖아. 요 정도 되는 거네. 됐냐? 따라서 그것을 이렇게 딱 상상하면서 이 직선은 그럼 이렇게 생겼겠구나 하고 쫙 그어주시면 됩니다. 됐냐? 물론 얘는 지금 생겨나온 게 너무 뻔하게 생겨서 x절편 찾아서 그려도 돼. x절편은 몇이니? x절편은 이제 y에 0을 넣는 거지. 그럼 x가 2가 돼야 되니까 x절편은 2네. 그래서 그냥 x절편, y절편은 2고 x절편도 2니까 점 2개 찍고 2여도 상관없어. 됐지? 하얀 직선 다 그렸다.
자, 그럼 이제 저 노란 직선을 그려볼 차례인데 노란 직선에 대한 어떠한 힌트도 만약에 기울기도 몰라, 지나가는 점도 몰라, 그러면 진짜 너네는 이 모든 직선을 다 생각해야 되는 건데 점은 고정돼 있잖아. 그러니까 저 힌트를 반드시 잘 찾아야 된다. 마이너스 1,1을 지나가는데 그래도 나름 그림이 너무 비율이 엉망이 되진 않게는 그려. 마이너스 1, 어디다 찍냐? 마이너스 1,1을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뭐 대충 막 여기쯤 마이너스 1,1을 지나가는데 그럼 너네들은 이제 여길 지나가는 요런 직선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 됐냐? 1사분면에서 만나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1사분면에서 만나려면 어느 영역을 지나가야 되는지 눈으로 보이죠? 여기서 만나야 되지. 여기가 1사분면이니까. 맞아? 따라서 노란 직선은 어떻게 그려줘야 돼? 뭐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네. 맞아? 언제 이걸 다 찾아? 그냥 경계선을 찾아야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를 찾아야지. 즉 직선 기울기가 커지는 게 이게 기울기가 커지는 방향이지. 얘가 기울기가 이렇게 커져. 그러니까 지금 찾아야 되는 게 언제야? 여기 지나갈 때. 여기 지나갈 때보다 올라가는 순간부터 오케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커졌을 때부터 다 오케이 만나 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네. 여기 지나갈 때까지. 우리는 지금 요 두 지점을 찾아야 되는 거네. 됐냐? 그럼 요 지점에 그래서 뭘 찾아야 될까? 미지수가 지금 어디 박혀 있나 봐. 얘가 지금 미지수가 m이 붙어 있거든. 요 직선 지워버렸네. 다 있을게. 저 직선이 이제 아까 y는으로 다시 한번 잘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게 되죠. 얘도 이제 직선답게 한번 고쳐본다면 이렇게 될 거야. 이걸 봐도 알 수 있어. 항등식이 아니라 우리 직선식 공식으로 봐도 이렇게 고쳐도 이제 이렇게 알 수도 있어. 어쨌든 지금 현재 미지수가 여기 박혀 있어. 이 자리에 박힌 게 의미하는 게 기울기잖아. 따라서 지금 이 노란색 두 직선에 우린 뭘 찾아야 되냐 하면 기울기를 찾아야 됩니다. 이놈의 기울기가 몇이고 요 놈의 기울기가 몇인지를 찾아야 되겠네. 자, 기울기 구합시다. 이 점 마이너스 1,1 지나가지. 이 점은 2,0이잖아. 자, 기울기 구하자. 2 빼기 마이너스 1분의 2 빼기 마이너스 1분의 0 빼기 1. 방향 일정하게 빼야 된다 그랬지. 자, 이러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네. 확인. 다음 요놈 기울기 찾자. 얘는 마이너스 1,1이랑 여기죠. 여기를 순서상으로 쓰면 0,2지. 자, 기울기 구합시다. 0 빼기 마이너스 1분의 2 빼기 1 하시면 되겠네. 그럼 얘는 기울기가 1이네요. 됐냐?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커야 되고 1보다 작아야 된다가 정답이 되겠네. 됐냐? 따라서 답! 요 m이 마이너스 3분의 1보단 커야 되고 1보단 작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부등식 할 때마다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 등호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다시 말해 이 노란색 직선 자체도 문제 조건 만족이냐? 1사분면에서 만나라 그랬어. 근데 얘는 여기서 만나는 거지. 여기 1사분면이냐? 그 중학교 때 했을 거야. 4분면은 그 축 위는 4분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안 돼요. 즉 등호는 붙이면 안 됩니다. 됐냐? 그 다음 잠시 이제 이 문제 풀 때 이런 거 풀 때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하려다 만 거 기울기. 자네들이 이제 기울기가 누가 더 크냐 작냐를 볼 때 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한번 해보자. 야, 맞춰봐. 셋 중에 기울기가 가장 큰 것은 무슨 색? 파랑색. 근데 아마 이거를 경사가 제일 급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라나? 아니야, 그냥 감인가? 근데 경사로 기울기 판단하면 안 돼. 왜냐면 이건 누가 기울기가 제일 클까? 이게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이 부호가 반대라서
경사를, 기울기를, 이 기울기가 경사 같은 거잖아요. 맞아. 그럼 경사가 급할수록 큰 건가요? 양수일 땐 맞아. 그러나 음수일 땐 당연히 반대가 되는 거야. 3하고 5하고 뭐가 더 크냐? 5. 근데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5는 누가 더 커? 마이너스 3이 더 크잖아. 그래서 기울기를 경사로 보면 헷갈리고, 그래서 나는 하는 말이 이렇게 직선이 있으면 너네 기준으로 여기 오른쪽 끝을 보라고 한다. 직선의 기울기 파악은 여기 움직임만 보시면 돼. 얘네 셋 중에 기울기가 큰 건 각 직선의 오른쪽 끝인 여기를 보세요. 누가 더 위로 떠 있어? 노란색이지. 얘가 기울기가 제일 커. 그 다음 얘, 그 다음 얘. 됐냐? 기울기는 여기 끝에만 보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쪽 방향도 보자. 얘도 기울기가 누가 더 크지 할 때 오른쪽 끝에만 봐서 얘가 기울기가 제일 큰 거야. 그러니까 저 끝에만 봐. 이게 지금 기울기가 올라가고 있는 거야. 이게 기울기가 커지고 있는 거야. 알겠지? 됐어? 근데 이것도 막 여기를 보면 안 돼. 항상 직선 오른쪽 여기를 봐야 돼. 노란 게 기울기가 작고 요게 지금 기울기 커지고 있는 거야. 그 다음 큰 게 하얀 거. 그 다음 기울기 제일 큰 게 지금 파란 거야. 알겠니? 직선의 기울기 파악은 여기 끝에만 보고 파악하시면 헷갈리지 않을 거야. 됐냐? 79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직선이 훨씬 더 쉽네. 그치? 복잡하게 생기지 않았어. 이렇게 단순하게 생겼기 때문에 한 번에 알 수 있지. 기울기를 몰라. 그리고 y절 편을 알고 있네. 됐지? 얘는 뭐 아까 항등식 뭐 거기까지 안 가도 그냥 바로 알 수 있지. 됐냐? 자, 일단 지금은 다 알고 있고. 자, 그 다음 갑시다. 두 점을 이은 선분과 만나라 그랬으니까 얘도 그려야지. 그림을 그려봐야지. 실은 그린다기보다 얘는 저기 점을 찍어봐야 되겠지. 점을 찍어보러 가봅시다. 자, A가 5,1, 2, 3, 4, 5. 그냥 적당히 너무 말이 안 되게 찍지만 마. 비율 잘 맞춰서 5,1, 2,3이면 뭐 대충 요쯤 찍읍시다. 됐냐? 그리고 저 직선이야. 자, 저 직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딱 하나 알아. y절 편이 2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는 맞춰줘. 그러니까 막 그림을 뭐 졸라 잘 그릴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건 맞춰. 여기가 y가 1이잖아. 1층이잖아. 여기가 3층이잖아. 좀만 더 띄우자. 여기가 3층이잖아. 그지? 여기가 3층이야. 얘는 2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좀 잘 맞춰서. 즉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니까 여기 어딘가에 2는 이런 식으로 잡아줘야지. 됐냐? 그러니까 뭔지 알겠지? 2를 막 여기다 잡거나 그러지는 말라고. 됐지?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시킨 것 갑시다. 뭐라 그랬냐면 이 선분 AB랑 저 직선이랑 만나게 하라 그랬거든. 당연히 여기지, 여기.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우리는 요 두 직선을 찾아야 되는 거야. 됐냐? 됐지? 이렇게 위치로 잘 보라는 얘기입니다. 됐지? 자, 찾으러 가보자. 그러니까 얘도 순서상으로 쓰자. 0,2조 여기가. 가자. 요놈의 기울기부터 구할까? 요놈의 기울기는 몇이지? 5 빼기 0분의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5분의 1이네. 됐고, 이 자식의 기울기는 2 빼기 0분의 3 빼기 1이야. 2분의 1이네. 그럼 저 직선은 기울기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커야 되고 2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 요 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됐냐? 따라서 정답은 일단 마이너스 5분의 1보단 커야 되고, 그 다음 기울기가 m으로 잘 잡혀있지. 저거 확인 잘 하고 2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등호 어때? 이번엔 등호가 붙어도 되지. 왜냐면 선분과 만나래. 그럼 여기 요 끝에 머리 여기도 선분 맞아. 지금은 등호가 들어가네. 정답. 됐지? 됐죠? 자, 아까 전에 항등식 어쩌고 설명했던 거 여기 다시 들어왔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래지. 아까 앞에 한 거 요거 다시. 요거 다시. 됐냐? 요 항등식 이번엔 거꾸로 쓰는 거야. 요 항등식이 요런 모양의 항등식이 요 안에 직선식이 들어가게 되면 둘의 교점을 지나는 식이라고 해석이 되잖아. 다시 말해 반대로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식을 찾으려면 반대로 식을 요렇게도 세울 수 있다는 소리야. 됐어? 요런 거. 됐어? 그래서 아까 풀었던 요거 3,1 지나는 직선식이었잖아. 그치? 따라서 지금 이거 두 직선을 지나는 직선식 하래.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이 노란색 네모 부분이라 보면 되고 그 다음 요 부분이 파란색 네모 부분이라 보면 되고 그 다음 교점을 지나는 이니까 틀 짭시다. 아까 앞에서 한 거. 노란 네모 안에 여기가 들어와야 되지. 파란색 안에 여기가 들어와야 되지. 자, 그다음 가끔 물어보더라. 선생님, 얘를 여기다 쓰고 얘를 여기다 쓰면 즉 이 K랑 붙어있는 위치 바꾸면 안 되나요? 상관없어. 항등식은 뭐 상관없어. 그렇게 해도 돼. 어쨌든 이렇게 식을 써주면 이 식이 바로 이 노란색, 파란색의 교점 지나가는 식이 되는 거야. 됐냐? K를 구하기 위해서 추가 힌트를 주는 거야. 근데 걔가 여기도 지나간다라는 추가 힌트를 줬기 때문에 2랑 2랑 다 대입해서 K 값까지 구하는 작업이 되는 거다. 방금 앞에서 보여준 그 항등식 그거 거꾸로 한 겁니다. 거꾸로. 그럼 몇이야 이거? K-3은 0. 따라서 K가 3이네. 즉 K가 3일 때가 되니까 이 식에 K에다가 3 집어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 6x-3y-3 플러스 x-y-3은 0. 따라서 7x-4y-6은 0이다. 끝. 됐냐? 아까 앞에서 설명한 그 항등식 거꾸로 한 겁니다. 첫 번째 방법. 됐지? 실은 이 작업은 뒤에 원에서 많이 할 거야. 실은 직선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근데 원에서는 이렇게 해야만 해서 미리 보여준 거고. 두 번째, 직선은 그냥 이렇게 해도 돼. 얘랑 교점 지나간 다음에 교점을 구해버리면 되잖아. 왜냐하면 직선은 교점 구하는, 즉 연립하는 행위가 어렵지가 않아. 그래서 직선은 그냥 교점 구해버려서 해도 상관이 없어. 연립해. 자, 연립합시다. 연립은 뭐 빠르게 할게. 빼면 되겠네. x가 몇이냐?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2면 y가 마이너스 5네. 교점을 그냥 구해버려서, 즉 교점과 여기 지나가는 두 점 지나가는 직선 구해라. 이렇게 풀어도 돼. 직선은 이렇게 해도 돼. 그러나 아까 그 틀을 자꾸 보여주는 이유가 문제에서 이 틀로 힌트를 줄 수도 있고 원에서는 아예 대놓고 이렇게 해야 왜냐면 원은 지금처럼 교점 구하는 게 짜증나거든. 야, 너네 공수 원에서 2차 방정식 2차식 2개 연립하던 거 기억나? 푸는 방법까지 기억나냐고 물어보지 않을게. 근데 하여간 졸라 계산 길고 귀찮았던 건 기억하지. 그 계산해야 돼. 그래서 원에선 그 계산보다는 이 방법이 훨씬 깨끗해서 나중에 뒤에선 이렇게 풀 거야. 얘 지나간다. 관계식 하나 넣고 항등식 틀 짜는 거라고. 쟤 지나간다. 여기다 쫙 이렇게. 이 방법을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방법 쓸 때 주의사항이 있다면, 그러니까 다시 앞에 보면 이게 이 모양에서 항등식의 원리로 나중에서야 얘가 0이고 얘가 0일 때 하고 0이 마지막에 붙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할 때 가끔씩 이거를 직선식을 넣어야 됐던 것 같은데 그러더니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는 애들이 있어. 이러지 마. 이거 뭐냐 이게? 이미 등식이 있는데 등식 안에 등식이야? 뭐야 이게?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 직선이 이렇게 나와 있었어도 졌다가 집어 넣으려면 한쪽으로 일단 싹 치워놔야 됩니다. 한쪽으로 싹 치워넣어서 는 0을 만들어 놓고
여기 부분만 넣는 거야. 알겠지? 항등식의 원리로 얘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은 얘가 0이 될 때와 얘가 0이 될 때다 해서 여기에서 0이 붙을 거라 이렇게 넣는 거야. 아시겠지? 요거는 실은 원에서 많이 할 행위야. 원에서. 됐죠? 어쨌든 직선은 그냥 교점을 구해버려도 큰 상관은 없다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밑에 81번 하나 더 연습해 봅시다. 즉, 자, 이번엔 반대로 거꾸로 풀어볼게요. 쉬운 걸로 먼저. 두 직선에 교점을 지나고 그러잖아. 교점을 구해버리자. 아까 뭐 항등식이고 뭐고 됐고 그냥 교점 구해야지 라고 해도 안 되진 않아. 직선에서의 쉬운 문제들 이런 거는. 근데 이제 필요할 때가 있어서 자꾸 보여주는 거니까 둘이 그냥 연립해버려. 됐냐? 연립 어떻게 할까? 대입법 할까? 대입법 하자. 아래식을 이제 y로 정리해서 x로 요 식을 넘겨가지고 x로 정리해서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가감법 해도 되고. 자, 그럼 4x니까 마이너스 8y 플러스 28 마이너스 3y 플러스 5는 0 11y가 33이네. 이 계산 깨끗하네. y가 3. 자, y가 3이면 x는 1이네. 오케이. 교점 구했어. 1,3. 그럼 결국 1,3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인 직선 구하면 끝이네. 공식 잘 이용해서 직선식 세워주면 그리고 정리하면 끝. 됐지? 그러니까 직선은 이래도 돼. 그러나 나중에 원을 생각해서 원 할 때까지 대비해서 이 연습도 필히 해 놓도록 해. 둘을 지나는 교점. 요 두 직선에 교점을 지나는 직선식 아까 그 항등식으로 직선 만드는 거 그거 다시 한번 해봅시다. 두 직선의 교점 구하는 식 아까 항등식 틀 짜는 거 요걸로도 한번 해봅시다. 원에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지금 아직 단순한 그래프인 직선 할 때 연습해둬야 좋겠지. 자,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니까 아까 난 계속 그냥 순서대로 여기다 넣고 얘를 여기다 넣고 있는데 반대로 넣어도 상관없어. 이번엔 반대로 넣어볼게. 얘 여기다 넣어도 돼. 어차피 상관없어. 자, 그럼 x 더하기 2y 마이너스 7을 여기다 넣고 요 부분을 여기다 넣읍시다. 0은 넣는 거 아니다. 0은 이제 여기에서 항등식의 원리로 이것은 얘가 0이고 얘가 0일 때 항상 성립하는 식 할 때 0을 붙이는 거니까 따라서 이렇게 작성해주면 이 식이 바로 둘의 교점을 지나는 식인 거야. 이놈의 이번엔 기울기를 줬지. 그럼 이거 기울기 구합시다. 기울기 구해야 되니까 일단 다 전개해야 되겠지. K랑 다 전개합시다. 에이 진짜. KX 플러스 2KY 마이너스 7K 플러스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이거 뭐야 5잖아. 요 자식의 기울기 우리 기울기만 구하면 되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X만 잘 정리해보자. K 플러스 4X네. 그 다음 Y만 잘 정리해보자. 지금은 기울기 구하는 게 목표니까. 그리고 뭐 상수항는 0 뭐 이렇게 되겠지. 는 0 어디 갔어? 됐냐? 그럼 이렇게 되면 얘 기울기는 이 K-7Y, Y로 정리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겠지. 상수항은 어차피 필요 없어서 안 쓰고 있어. 따라서 기울기는 이제 얘를 나눠주게 되면 요게 기울기가 되겠네. 물론 아까 처음에 푸는 방법이 훨씬 더 이쁘긴 하지만 어쨌든 원에서는 이걸 써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연습은 해두십시오. 됐냐? 그러면 이렇게 구했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라 그랬으니 이게 마이너스 6이구나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됐지? 어쨌든 나중에 원을 대비하여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가는 도형식을 작성하는 항등식의 원리로 작성하는 이 방법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원에선 저걸 써야 돼요. 지금은 상관없지만. 자, 다음 장.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연습 문제 보이죠? 스텝 1은 앞에 문제들이 거의 그대로 다시 이렇게 하는 거니까
풀어보시면 될 거고 84번만 같이 해봅시다. 자, 이런 말을 잘 받았어야지. x절편과 y절편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 뭐냐? 자, 첫 번째, 특수한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도 충분히 구할 수 있고 x절편과 y절편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래. 이게 뭔 뜻이었지? 예를 들어 x절편을 a라고 내가 미지수를 놓는다면 y절편은 부호가 다르니까 이렇단 소리지 뭐. 됐냐? 그럼 특수 공식으로 직선 세울 수 있겠지? y절편이 마이너스 a니까 이렇게 생겼겠네. 아, 이게 이 직선의 식이겠네. 얘가 여기 지나간다. 집어넣자. 플러스, 자, 마이너스 이제 여기다 뺍시다. 요 마이너스 앞으로 빼자. 마이너스 a분의 뭐야? 또 마이너스 1이야. 이거네. 양변에 a 곱해주면 깔끔하게 정리되지. 2 더하기 1이 a. 아, a 값 3. a 값이 3이므로 직선식 완성. y절편 구하는 거야? 아, 그러면 이미 답 나왔네. 됐냐? 두 번째, 약간의 그림을 상상해도 좋아. 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조금 상상해보면 바로 몇 하고 나오거든? 자, x절편과 y절편의 부호가 다르다. 예를 들어 x절편이 이쪽에 플러스 쪽에 a 정도 된다고 치자. 그럼 y절편은 같은 간격에 부호만 반대여야 되니까 이렇게 위치한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직선은 이렇게 그어지겠네? 얘 기울기 몇이냐? 1 아니야? 여기 간격이 같잖아. 여기도 플러스 a, 위에도 플러스 a. 맞아? 기울기가 1이야. 만약에 x절편이 먼저 마이너스 음수 쪽이면 부호만 달라야 되니까 y절편은 이렇게 될 거고 그럼 그 직선 이렇게 지나가겠지. 그럼 얘도 기울기가 간격이 일정한 플러스 a분의 플러스 a로 아 뭐야? 눈치 좀 빠르면 이거 기울기 1이구나. 찾아버리면 그럼 기울기 1에 여기 지나가는 직선식을 바로 구할 수가 있지. 따라서 y절편 마이너스 3. 됐냐? 직선은 이런 식으로 일단 기본기를 가지고 그림을 이것저것 상상해 보면서 그림 찾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보자. 그림에 어느 정도 설명이 돼 있어. 그런데 그림을 보면 막 이런 거 막 A와 B, 뭐 여기가 D고요. 이런 설명을 하느라 문제들이 이런 길지. 이렇게 그림 있는 문제들이 문제가 긴 경우가 저 그림 설명하느라 그래. A랑 B가 있는데 A랑 B랑 뭐 어디랑 A, B와 만나는 점을 D 설명 때문에 긴 거야. 그러니까 막 설명 읽고 문제 길이 보고 막 쫄아가지고 막 진짜 졸라 어려워 보이네 하지 말라고. 그림이랑 짧아. 그러다가 애매한 건 그래도 읽어봐. 이게 C가 어디라는 소리냐? 여기가 C야, 여기가 C야. 그림상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땐 그럼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거 부분만 문제를 좀 읽어보면 되지. 필요한 것만 딱 X축과 만나는 점이 C라고 명확히 써있네. 여기가 C네, 여기가. 왜냐? 딱 다 정독하면서 막 눈알 돌아가면서 막 뭔 소리지 이러지 말고 그림 설명하고 있는 거야. B좌표, A좌표 다 알려줬고 A좌표 다 알려줬고 그 다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최종 목표는 삼각형 CBD니까 CBD. 요 삼각형 넓이 구해야 되는구나. 삼각형 넓이가 뭐냐? 이거 곱하기 이거지. 그럼 이제 네가 그림 보고 밑변을 알려면 내가 할 일이 뭐지? 내가 할 일을 자기 스스로 잘 알아내야지. 밑변 구하려면 내가 어디를 구해야 되냐? 여기는 알고 있으니까 여기 구하면 되겠네. 여기는 어떻게 탄생한 곳이냐? 요 직선의 X축과의 교점이기 때문에 X절편이잖아. 따라서 C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X절편 구해야 되겠네. X절편은 Y에 0을 대입했을 때의 X값을 말하는 거지. 즉 Y에 0을 대입해서 요거를 잘 풀어주면 X가 마이너스 1인 거 확인이 되네. 여기 C의 X좌표가 여기가 마이너스 1,0이구나. 자, 그럼 여기 밑변의 길이 이제 구할 수 있겠네. 8이고 마이너스 1이야. 따라서 밑변의 길이는 9가 되겠네. 됐지? 빼야 되니까 8 빼기 마이너스 1. 됐지? 높이 구하려면 뭐 알아야 돼?
일단 그림상 삼각형의 높이라 하면 요 자식 말하는 거지. 맞아? 그럼 너네 뭐 구해야 되냐? D좌표를 알아야 되네. 그럼 이제 D좌표 구하러 가자. 그럼 이건 이제 공수 1 때부터 하던 거지. D좌표는 어떻게 탄생하는 거냐? 요 직선과 요 직선이 만나는 교점이지. 노란색 직선과 하얀색 직선의 교점이 D인 거 확인했지. 따라서 두 관계식을 우리는 연립해야 되겠네. 그럼 노란색 관계식은 나와 있고, 내가 할 일은 그럼 뭐야? 자기의 일을 스스로 하자. 그거 내가 할 일은 뭐야? 하얀색 직선식을 구해야 되겠네. 하얀색 직선식을 구하기 위해 무엇을 알고 있지? 지나가는 점 2개를 알고 있네. 그러면 구하면 되겠네. 점 2개를 알고 있으므로 기울기 먼저 구합시다. 기울기는 8 빼기 2분의 0 빼기 6. 방향 일정하게 빼야 돼. 이렇게 0 빼기 6이니까 6분의 마이너스 6. 기울기는 마이너스 1. 오케이. 지나가는 점은 뭐 아무거나 하나 써라. 2,6, 8,0 아무거나 8,0 쓸까? 자, 요거 2개로 직선의 관계식 세워줍시다. 기울기 곱하기 괄호 열고 x 빼기 x좌표 플러스 y좌표. 따라서 찾았다. 하얀색 직선식은 마이너스 풀어주면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제 우리 뭐 하려고 그랬지? D좌표, 즉 둘의 교점 구하려고 그랬지? 둘이 연립하면 되겠네. 이건 그냥 대입법 써버립시다. 같다라고 놔버리지. 얘가 이거다. 자, 분수가 싫은 사람은 양변의 2를 먼저 선입력해 주시고,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16. 그러면 이제 3x는 15. 아, x가 5네. x가 5면 그때의 y 값은 얘가 편해 보이네. 여기다 5 집어넣으면 3이네. 따라서 D좌표가 5,3. 5,3이란 얘기는 이 길이를 보려면 y좌표를 봐야 되지. 맞지? 높이가 3이구나. 찾았다. 따라서 넓이는 정답 계산하면 뭐야 이거? 2분의 27? 됐지? 다음 89번 해볼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이런 거 잘 봐. 여기 3이 뭐지? 여기가 y좌표가 3, 여기가 3층이라 말하고 있고, 요 마이너스 8은 여기 라인이 여기가 x는 마이너스 8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 다음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주어진 거 확인. 그 다음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의 3배다. 이것이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의 3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 맞냐? 뭔가 하나 문자로 놔야 되겠지? 뭐 넣을까? 가로를 넣는 게 가로를 넣는 것보다 세로 넣는 게 낫지. 그래야 가로는 3K 이럴 수 있으니까. 가로를 문자로 넣게 되면 세로는 이제 3 넘겨가지고 3분의 1K 이래야 되니까 짜증나거든. 싫어. 세로를 K라고 합시다. 그럼 가로는 3K가 되겠네. 됐지? 따라서 여기를 K라 놨으므로 가로의 길이는 3K가 되고, 자, 그럼 이제 둘레의 길이가 32라며. 그럼 절반은 16이 되겠지. 3K 더하기 K, 즉 4K가 16 확인. K 값이 4구나 확인. 되냐? K가 4기 때문에 지금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다 구했네. 여기가 이제 3K였는데 K가 4니까 12. 여기 길이가 4.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B와 D를 지나는 직선이라 하였으니 B와 D의 좌표를 구하러 가야 되겠네. B와 D의 좌표를 구해야 되겠네. 구할 수 있겠냐? 요놈과 요놈의 좌표를 구해야 돼. 구할 수 있겠냐? 실은 여기가 마이너스 8 라인이기 때문에 B의 X좌표는 아는 거야, 지금. 됐냐? 그 다음, 여기 높이가 3이라 그랬기 때문에 실은 여기 D의 Y좌표도 알고 있는 거야.
결국 우리 여기만 구하면 돼. X좌표. 되지 않았어? 가로의 길이, 여기 길이가 12라며. 근데 여기가 X가 마이너스 8이야. 그럼 여긴 몇이냐? 둘의 간격이 12인 걸 알잖아. 그럼 여기 몇이야? 식을 세우던가. 응? 빼기 마이너스 8이 12가 나왔으니 4네 4. 아 여기 4네 4.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그럼 4랑 마이너스 8이면 간격이 12가 맞지. 그럼 이제 위에도 똑같이 하면 되겠네. 우리가 지금 여기가 3층인 걸 알고 있거든. 근데 우리가 여기가 몇 층인지를 알아야 돼. 근데 여기 간격이 4인 걸 알잖아. 그럼 여긴 몇이야? 마이너스 1이겠네. 따라서 최종적으로 여기 B좌표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여기 D좌표는 X좌표가 4니까 4, 3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다시 너네들은 이거랑 이거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또 천천히 찾아주시면 되겠다. 기울기부터 구합시다. 자, 기울기 4 빼기 마이너스, 기울기 그냥 바로 가자. 길이 알잖아. 12분의 4 바로 되지? 길이 아니까 오른쪽으로 플러스 12분의 위로 플러스 4. 기울기는 그림으로 바로 나오네. 3분의 1. 지나가는 점은 뭐 쓸까? 저거 쓰자. 4,3 쓰자. 요 두 개로 또 직선의 관계식 공식 이용해서 빠르게 딱 세워주시면 끝. 따라서 전개까지 해서 정리해주면 몇이냐? 마이너스 3분의 4에 더하기 3이니까 3분의 9지. 3분의 5네요. 완성. 이 아니라 y절편 구하래. 아, 그럼 정답은 이제 3분의 5가 y절편이 되겠네. 다음 90번. 90번은 실은 도형의 합동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볼 수 있으면 그냥 눈으로 풀 수 있는데, 아, 직선 구해야 되니까 눈까지는 아닌가? 하여간. 자, 이 90번 문제도 그림을 잘 봐봐. 구해야 되는 것은 BD의 방정식 구하기야. 즉 BD의 방정식 구하기인데 B는 알아. 2,0이야. 결국 얘는 여기만 구하면 끝이긴 하거든. 잘 보면 D 바로 나올 텐데. 정사각형이래 저거. D좌표 몇 콤마 몇이게. 보조선 힌트 줄게. 자, 여기 보이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합동이, 닮음도 아니지 합동이지, 맞아? 직사각형에서 대각선 반 끄은 거니까 얘랑 얘랑 합동이다. 그 다음 요 파란 거랑 요 노란 거랑 합동이지. 왜지? 90도에. 빗변은 정사각형이라 그랬기 때문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을 거고. 됐나? 각을 잠깐만 보면 중학교 때 이런 짓 해봤잖아. 여기를 점이라고 하면 90도고 맞은편이 세모. 근데 여기가 또한 정사각형의 한 각이라 90도지. 그럼 여기가 동그라미. 그럼 여기가 세모. 맞아? 완벽한 합동. 맞아? 따라서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 요 사각형들, 삼각형들.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 요 삼각형들이 다 합동이라고. 됐어? 그럼 여기 길이 몇이겠냐? 지금 요 삼각형의 여기 짧은 쪽 길이가 1이잖아. 그럼 얘도 여기 길이가 1일 거야. 여기 길이가 1일 거야. 여기 길이는 몇이겠냐? 2일 거 아니야. 자, 근데 요 점에 좌표가 0,1이거든. 야, 0,1에서 이렇게 갔잖아. 여기 몇 콤마 몇이야? 1,3이겠지. 됐냐? 됐지? 그냥 도형의 합동을 살짝만 이용하면, 즉 0,1인데 1로 갔으니까 x좌표가 1만큼 커졌을 거고, 1층이었는데 2계단 올라갔으니까 3층. 됐냐? 따라서 결론, D좌표 구했고, B좌표 구했으니 둘을 지나가는 직선식 또 똑같이 세우시면 된다. 됐지?
그 다음 91번. 앞에서 했던 거죠, 요거도. 앞에 내가 아마 말로 써줬을 거야. 요거 풀 때 내가 말로 써줬을 거야. 점 3개가 나란히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 점 3개가 삼각형이 아니에요 라는 말이라 그랬거든. 그치? 그거 나온 거지, 그거. 즉, 여기서 하는 거랑 똑같은 짓을 하면 되겠네. 여기 나와 있지? 점 A, B, C가 잡혀 있는데 삼각형이 아니래. 다시 말해, 일직선 위에 3개 있다라는 소리지. 됐냐? 그럼 풀어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직선의 정의인 기울기를 이용하라 그랬어. A랑 B로 기울기 잰거나 B랑 C로 기울기를 잰거나 A랑 C로 기울기를 잰거나 다 똑같다를 이용하라 그랬어. 제일 편한 걸로 고르자. 이왕이면 여기도 A좌표를 알고 있으니 A를 2번 쓴 걸로 지금은 이렇게 쓰는 게 좋아 보이네. 아, 알고 있는 걸 많이 써야 내가 계산이 편하지. 따라서 자, 식 씁시다. A, B의 기울기 식 쓰자. 얘랑 얘. 이거 빼기 이거. 분해. 다시 이거 빼기 요거 하면 3이네. 이거랑 그 다음 AC 기울기야. 6 빼기 2. 분해. 이거 빼기 요거야. 즉 2A 플러스 1 빼기 마이너스 5니까 2A 플러스 6이 되겠네요. 자, 요거는 4지. 자, 그럼 뭐 대각선 요거 합시다. 따라서 2A 플러스 6 곱하기 A 마이너스 2가 12다. 전개해서 2차 방정식 잘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2 넘어오면 마이너스 24. 됐지? 따라서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2 2로 한 번 더 나눠주면 플러스 4 마이너스 3인가? A 값은 마이너스 4 또는 3. 근데 문제에서 A가 0보다 크다라 했으니까 정답은 정답이냐? 아, 정답은 아니네. A가 3 나왔네요. 됐지? BC 길이 구하래. 따라서 BC 길이 A가 3이니까 B와 C의 좌표에 잘 구한 거 대입해서 3이면 좀 몇이야? 7. 거리 재 주시면 되겠지. 야, 그래도 나름 정과 점 사이 하고 나서 내분점 하고 직선하고 시간 좀 지났는데 요거는 이제 슬슬 계산 좀 빨리빨리 안 돼? 아직 안 되나? 안 되면 천천히 하시고 아직. 루트 90 이러면 3루트 10이네. 됐지? 자, 다음 92번. 이거 너 까먹지만 않고 있으면은 손쉽게 할 수 있는 것. 아마 지난 시간에 내가 사각형 하나 그려놓고 생쇼를 했을 텐데, 어떤 직사각과 평행사변형 하위에 있는 얘네들, 평행사변형 하부에 있는 마름모나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이런 인간들은 반땡 자르려면 어떻게 해야 반 잘린다 그랬냐? 바로 대각선에 중점만 지나가게 잘라주면 어떻게 칼질을 하든 반땡 된다 그랬지. 여기만 지나가게 자르면 어떻게 잘라도 반땡 된다 그랬지. 그치? 아, 당연히 이쁘게 가로로 쫙 가르는 거랑 이쁘게 세로로 뚝배기 까는 건 당연한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칼질을 긋더라도 여기만 지나가게 잘라주면 넓이가 반땡이 된다 그랬어. 따라서 그 점만 잘 기억하고 있다면, 자, 이번엔 봐. 한 번의 칼질로 두 직사각형을 한 번에 반으로 쪼개라 그랬으니 칼질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두 직사각형을 동시에 쪼갤 수 있는 여기랑 여기가 지나가게 칼질을 하면 되지. 됐냐? 저 노란색 점 두 개를 지나가도록 칼질을 요렇게 해주시면 되지. 됐지? 됐지? 다시 말해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요 점과 요 점의 좌표 두 개를 구하면 되는 거네. 됐지?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중점은 그냥 말 그대로 한쪽 끝 대각선 중점 구하면 되지. 그냥 여기 야 좌표 다 나와 있네.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이니까 그 가운데면 마이너스 2. 6하고 2니까 그것의 중점이면 4네요. 그
그 다음 얘는 3과 7의 가운데니까 5.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4의 중앙이니까 마이너스 3. 요거 두 개 지나는 직선 구해주시면 되겠네. 됐지? 이제 이런 기본 직선 구하는 건 난 이제 더 이상 안 할게. 자네들이 구해. 기울기 구하고 공식 사용하고. 자, 이거는 실은 이거 공수 1의 항등식 쪽 문제랑 또 똑같겠네. 문자 2개짜리 항등식.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래. 즉 보면 분명 A와 B가 있는데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냐면 A, B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점 찾으라는 소리지. A랑 B랑 상관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을 찾아라. 즉 이것도 항등식 문제. 기억나? 문자 2개짜리 항등식이지. 문자 2개짜리인데 관계식이 하나 존재하네. 직선 위에 점이란 소리는 일단 첫 번째 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지. X좌표에 A, Y좌표에 B를 직선의 관계식에 넣어도 된다는 소리. 그래서 기억은 나는지 모르겠지만 까먹었으면 다시 한번 지금 해. 즉 문자 2개짜리에 대한 항등식인데 관계식이 있을 경우엔 뭐 하라 그랬어? 문자를 죽이라 그랬지요. 즉 B는 이라고 정리해서 B 대신에 쟤를 대입해서 한 문자짜리 항등식으로 바꿔주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AX 플러스 2A-3Y 플러스 6은 0이다. 얘가 이제 하나짜리 항등식으로 바뀐 거지. A 값에 상관없이. 따라서 이걸 이제 다시 그러니까 항등식 문자는 뭐 K도 되고 M도 되고 이건 뭐 계속 바뀌어. 그냥 아이고. 뭐 그냥 그때 다른 거니까 이렇게 만들란 소리겠네. 됐지? 자, 만들어 주자. A 붙어 있는 놈이 지금 여기 X 하나랑 2Y 이렇게 있네. 그 다음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게 이제 여기랑 요거네. 따라서 얘가 항상 성립하는 경우는 얘가 0이며 얘가 0이 될 때가 되겠고요. 지금은 연립할 필요 없겠네. 왜냐면 여기에서 Y가 바로 나오죠. Y가 2. Y가 2니까 X는 마이너스 4네요. 정답 마이너스 4,2가 바로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되겠네요. A 값과 B 값에 관계없이. 됐지? 이거 원래 막 대입해서 푸는 방법도 있었지. 그런데 이제 뭐 그것까지는 안 할게요. 자, 얘도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괜찮아. 괜찮네. 괜찮은데 단 자네들이 또 마찬가지로 항등식 기술로 얘 알아내야지. 물론 얘는 모양이 너무 단순하게 생겼기 때문에 항등식 기술까지 가지 않더라도 저 M을 묶어보기만 해도 그냥 직선의 공식에서도 알 수 있긴 해. 얘가 0이 되는 순간인 X가 마이너스 2, Y좌표가 마이너스 1인 이거를 지나는 직선이지. 당연히 항등식처럼 접근해도 그러니까 다 똑같은 행위야. 그냥 형태만 다른 거지. 저 식을 이렇게 고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y도 넘겨야 되니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인가? 맞냐? 항등식 하듯이 해도 되고. 됐어? 다 같은 거야. 같은 거. 그 다음 직선 공식처럼 써도 되고. 이거 왜 이런지 몰라? 왜 이런지 혹시 몰라? 그럼 다시 반대로 해봐. 야, 기울기는 모르거든? 근데 지나가는 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다. 이거 직선식 공식으로 세워봐. y는 기울기 괄호 열고 x 빼기 x 좌표 플러스 y 좌표 이거잖아. 그거 한 거야. 그치? 이거 보고 이 직선 공식 생각해서 여기 지나가는 직선이구나 찾은 거라고. 됐냐? 항등식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하여간 뭐가 됐든 잘 찾으십시오. 됐어? 기술 잘 쓰란 얘기야. 어쨌든 그래서 위에 있는 걸 보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알아냈으니 자, 이 직사각형과 만나라 그랬으니 또 아까처럼 그림 이용하는 거네. 그림이 잘 그려져 있으니 얘 위치만 잘 찍읍시다.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뭐 한 여기쯤? 그림 잘 그려라. 만나래. 언제부터 만나는지 기울기를 낮게 놓고 올려가면서 천천히 봐. 언제부터 만나지? 그러면서 여기 딱 이때부터 시작.
요거보다 기울기가 커지면 다 만나다가 여기 지나가는 순간까지 만나겠네. 됐냐? 즉 우리가 찾아야 되는 포인트는 여기랑 여기네. 여기 지나가는 순간과 여기 지나가는 순간 찾아야 되겠네. 됐지? 여기 지나가는 순간 여기 좌표가 지금 3,1인 거 그림에 나와 있고 여기는 1,2네요. 자, 기울기 구하러 갑시다. 현재 기울기가 미지수잖아. 자, 이 자식의 기울기는 몇이냐? x 빼기 x분의 즉 5. 1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오케이. 기울기 5분의 2. 그 다음 얘는 기울기 뭐지? 1 빼기 요거 분의 2 빼기 요거니까 어머나 1이네. 그 다음 기울기는 미지수로 그냥 정상적으로 m으로 잡혀 있는 거 확인 잘 하시고 따라서 정답은 기울기가 5분의 2보다 커야 되고 1보다 작다. 그리고 당연히 등호부터도 되죠. 지금도. 여기도 여기 꼭지점 치고 지나가도 사각형과 만나는 거 맞잖아. 그치? 직선의 위치 관계할 차례. 이거는 실은 중학교 때도 했었던 거긴 한데 어쨌든 여기는 표가 나름 괜찮게 잘 정리돼 있어서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 끝나고 나서 뭐 숙제하실 때 표 잡고 참고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하셔도 돼요. 일단 지금 나는 풀 버전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어. 자, 그러니까 제 직선을 형태를 정리해 보면 크게 두 가지 형태지. 가장 많이 쓰면서 가장 보기 좋은 형태가 직선 이렇게 생긴 거. 기울기가 m, y절편 n, 그지? 따라서 직선 두 개를 내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 m'하고 n'이라고 볼게요. 그 다음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두 번째 방법이 한쪽으로 다 몰아가지고 는 0 만드는 거 있지. 그걸 그래서 보통은 이제 미지수를 이렇게 잡지. 한쪽으로 몰아놓은 버전, 두 번째 버전, 직선, 두 번째 직선 버전이 요 모양. 됐지? 여기도 이제 두 개의 직선을 표현하기 위해 A', B'을 좀 써봅시다. 직선 두 개를 한번 표현 중이다. 됐냐? 그러니까 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는 중학교 때도 하던 거야.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직선의 위치 관계, 이 수학에서 계속 알아둬라. 좀 이런 기본적인 것들 좀 알아둬. 수학에서 위치 관계라고 말하는 거는 주로 이제 교점 개수에 따라 분류를 하는 거야. 그 예시로 자네들이 최근에 했던 이차함수랑 직선이랑 위치 관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지.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안 만나는 경우.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럼 직선은 더 쉽지. 직선 두 개로 있을 수 있는 위치 관계가 뭐가 있냐? 즉 교점 개수가 몇 개 있냐? 첫 번째, 빵개, 안 만날 수 있지. 직선 두 개가 안 만나는 걸 우린 두 글자로 뭐라 그래? 평행이라 그러지. 그 다음 두 번째로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지. 한 점에서 만나려면 한 놈만 기울기가 조금 삐뚤어지면 한 점에서 만나지. 이게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직선이라 이렇게 쭉쭉 이어지는 거라 만나는 거지. 그치? 그 다음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냐? 직선은 두 점에서 못 만나. 니야 두 점 만날 수 있으면 이거 갖다 해봐. 두 점 이상 만날 수 있지. 즉 그냥 안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졸라 만나거나 직선은 이거밖에 없지. 일치라 그러지. 그치? 졸라 많은 거. 됐냐? 직선 그거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럴 조건을 지금 식으로 정리하는 거지. 따라서 알다시피 직선 두 개가 평행하다. 이게 기울기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기울기는 같고 지나는 점은 달라야 돼. 기울기가 같은데 지나는 점까지 똑같으면 그건 일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행 조건이 요 버전인 경우 기울기는 똑같고 x 앞에 개수가 기울기지. 그리고 여기가 달라야 되지. 이것도 놓치면 안 돼. 됐냐? 평행 기울기가 같다만 기억하면 안 된다. 일치도 있어. 두 직선이 일치하는 경우, 즉 교점이 무수히 많은 경우는 바로 기울기도 같고 y절편까지 같은 거니까. 됐나? 그 다음 한 점에서 만나려면 그냥 딱 하나만 만족하면 되지. 기울기만 다르면 언젠가 딱 한 번 만나겠지. 됐냐? 이게 제일 쉽지요. 됐냐?
요 버전 같은 경우는 다 여기에서 이어서 증명이 되는 거야. 즉 얘네가 평행할 때 조건은 결국은 일단 유도하는 과정은 당연히 이 모양으로 고쳐보는 거야. y는 모양으로 고쳐보자. 자, 넘길 거 넘기고 양변을 b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겠네. 자, 얘는 그냥 프라임만 달린 경우니까 어차피 y는으로 고치면 뭐 똑같이 이렇게 나오겠지. 프라임만 이렇게. 자, 그래서 첫 번째 평행 조건 기울기가 같아야 되잖아. 얘는 이게 기울기죠. 얘는 요게 기울기지. 둘이 같아야 되지. 둘이 같다라고 놓고 식을 약간만 조작을 좀 해보면 보기 좋게 어떻게 조작할 거냐면 일단 마이너스 거슬리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됐나? 양변에 곱하기 b를 좀 해볼게. 그냥 쓱 눈으로 봐봐. 이런 과정으로 나오는구나. 양변에 곱하기 b를 하면 얘는 이제 약분. 여기는 b가 분자에 붙어주면 되겠지. 됐냐? 그 다음 이번엔 양변에 A'을 나눠줄 거야. A'분의 1을 양변에 곱해줄 거야. 그럼 얘는 여기가 이렇게 될 거고 요거는 이제 약분돼서 사라지겠지. 그래서 요 B를 조금만 옮겨보면은 이렇게 됐냐? 보기 좋게 정리한 거야. 즉, 평행 조건이 요 버전일 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외우기도 쉽거든. 그냥 딱 개수비라 그러지. 이거분의 이거랑 요거분의 요거랑 같으면 이게 여기에서 기울기가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거야. 여기 요거. 됐냐? 그러고 일치가 되면 안 되니까 보통 이제 상수항 쪽을 비율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하지. 요게 평행 조건. 이 버전의 평행 조건. 내신 때는 둘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이 버전에서의 일치 조건은 이제 A'분의 A, 즉 X계수 비율, Y쪽 계수 비율에 상수항 쪽까지 같은 게 일치. 됐냐? 실은 이 작업을 너네가 또 언제 해봤냐 하면 중학교 2학년 때 1차 연립방정식 할 때 비슷한 행위를 해봤어. 잠시 중학교 문제. 야, 이거 풀어봐. 다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이거 해봐. 자, 개수를 맞춰줘야 되니까 아마 위쪽에 2를 곱해야지 하고 양변에 2를 곱하겠지. 그래서 2를 곱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오케이 준비 끝. 이제 빼야지 하고 두 식을 빼보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어머나 다 뒤지고 여기는 말도 안 되는 식이 나오네. 그러면서 이제 이걸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답안지에 뭐라고 썼냐 하면 해가 없음이라고 했거든. 맞지? 그렇겠지. 왜? 얘를 직선 모양으로 고쳐보면 이거고 얘를 직선 모양으로 고쳐보면 그러니까 지금 자 2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니까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x의 2분의 3 당연히 해가 없겠지. 왜? 얘랑 얘는 평행인 직선이니까. 그러니까 교점이 없잖아. 맞아? 그래서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딱 이런 거 가지고 막 해가 없는 경우가 뭐냐면 얘들아 이러면서 4분의 2랑 개수의 b가 x의 개수비랑 y의 개수비가 같은데 상수항만 개수비가 다르면 해가 없단다. 알겠지? 이거 들아 외워 뭐 이랬을 거야. 그렇지? 그게 지금 이 경우 말하는 거. 됐냐? 그래서 반대로 얘가 만약 여기가 2가 돼버리면 상수항의 b까지 일치하면서 이게 이제 해가 무수히 많은 일치가 되는 거고 중학교 때 했던 연립방정식이랑 연결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개수비가 다르면 예를 들어 이렇게 이러면 그러니까 x 더하기 y는 1, 4x 더하기 2y는 2 이러면 4분의 1, 2분의 1 개수비 자체가 달라버리지. 이러면 그냥 너네들이 알던 대로 정상적으로 x는 뭐 y는 뭐 하고 해가 한 쌍 나왔었잖아. 그게 한 점에서 만나는 조건이고 즉 지금 자리가 없는데 한 점에서 만날 조건이 이제 이쪽 개수비가 다른 경우가 되는 거야. x쪽 개수비와 그러니까 이거는 상수항 쪽은 굳이 안 봐도 상관없지. 여기만 다르면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 했던 거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 배우는 게 이제 직선의 위치 관계 중에 특수한 경우인 평행 말고 일치 말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서 이렇게 되는 거. 수직인 경우에 아주 중요한 뭔가가 들어있어. 됐냐? 두 직선이 수직일 때 뭐가 있어. 결론은 거표에 나와 있는 걸 외워주긴 하셔야 되는데 처음 하는 거니까 수직 유도는 한번 해볼게요. 그렇지? 두 직선이 만약에 수직으로 만나게 되면 대체 뭐가 있을까? 정말 나중에 3년 내내 쓰는 거는 첫 번째.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는 기울기끼리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요거 이제 잘 기억해 둬야 되고, 내신용으로 요 버전에서는 이제 이렇게 쓰기도 해요. 둘이 곱한 거 더하기 둘이 곱한 게 0이다. 요게 요 버전에서의 수직 조건이야. 일단 결론 외워두셔야 되고, 유도도 해봐야지. 그냥 과정 정도는, 아, 저런 과정이구나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아. 자, 수직인 두 직선의 관계식이 왜 아까처럼 나올까를 보여주도록 하지. 봐라. 우리가 지금 보일 것은 두 직선이 수직일 때 갖는 특징이야. 따라서 봐라. 이게 두 직선인데 여기서 수직일 때의 특징이랑, 아니면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수직일 때의 특징이랑, 아니면 얘가 여기서 수직일 때의 특징이 뭐가 달라? 아니야. 우리는 수직일 때 공통적으로 뭔가가 성립하는지를 보려는 거거든. 따라서 수직이라는 조건만 유지한 상태로 이제 증명을 시작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맨 먼저 하는 일이, 아니 직선 막 이런 데 있어 가지고 요거 직선 수직 하는 것보다는 이러면 이제 문자가 되게 많아지거든.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 수직인 건 지켜서 원점에 갖다 놓는 게 첫 번째로 할 일이야. 왜 원점에 갖다 놨게? 식이 편하니까. 단순하지. 원점 지나는 직선은 식이 y는 몇 x 하고 끝이잖아. 그래서 수직 조건으로 뭔가를 유도하려는 거기 때문에 수직만 지키면 돼. 그래서 수직만 잘 지켜서 직선 두 개를 원점에 일단 갖다 놓으십시오. 즉 수직인 두 직선을 원점에 이렇게 잘 갖다 놔. 수직일 때 특징을 알고 싶은 거라 수직인 것만 잘 지키면 돼. 그리고 노린 대로 두 직선 이제 관계식이 y절편이 0이기 때문에, 0이잖아 y절편이. 직선식이 이뻐지지. 자, 요 파란 직선식은 m'x라고 쓰도록 할게. 됐냐? 아니, nx라고 쓸게. 프라임 하면 또 너네 헷갈릴 것 같아. 그냥 nx라고 쓸게. 됐지? 자, 그 다음 수직 관련해서 뭔가를 증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형이 누구게? 직각삼각형의 그 피타고라스 아저씨 거.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거야. 그럼 어차피 직각삼각형은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던지 이렇게 만들던지 이렇게 만들던지 어차피 지금 이대로라면 요 직각삼각형 이거나 아니면 요거나 다 닮음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 쓰는데 뭐 크게 뭐 달라지는 거 없겠지.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긴 만들 건데 최대한 계산 편하게 x는 1라인에다가 직각삼각형을 만들 거야. 이거 2로 해도 돼. 3으로 해도 돼. 됐냐? 상관없어. 1이 편하니까 1로 할 거다. 자, 그럼 이제 알려줬지. 무슨 기술 쓸지는 알려줬잖아. 요 직각삼각형에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로 유도할 거다. 자, 세팅들을 다 편하게 해놨기 때문에 점도 되게 다 편해. 요 점 좌표 몇 콤마 몇이겠냐? x좌표가 1, 이래서 1로 한 거죠. x좌표는 1이고. 그럼 y좌표는 이 위에 점이니까 x에 1 집어넣으면 y좌표는 m이겠네. 그 다음 여기도 x좌표는 1이야. 1. y좌표는 이 위에 점이니까 x에 1 집어넣으면 n이지. 1, n이 되겠네. 그 다음 여기는 원점이고 당연히. 자, 증명할 준비 끝났어. 뭐 쓸 거라 그랬다고? 피타고라스 쓴다 그랬지? 피타고라스 쓰기 위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길이 다 구하자. 자, 여기 길이 뭐냐? 이것 빼기 0분의 이것 빼기 0 제곱 합이니까 루트 m제곱. 야, 이제 너 꺼져.
여기 m제곱 더하기 1이라고 쓰면 되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쓴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뭐냐? 1 빼기 0제곱 더하기 n 빼기 0제곱. 즉, 그냥 n제곱 더하기 1에 루트 씌우면 되겠네. 그 다음, 여기 길이는 더 쉽지. 그냥 위아래, 일직선 상에 있는 위아래니까 그냥 y좌표의 차이겠지. 절대값 씌워줄게.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뭐. 둘의 차이 이렇게 되겠네. 됐냐? 증명 끝났어. 계속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피타고라스 정리나 잘 씁시다. 이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요거 제곱 하면 되지. 얘 제곱은 뚜껑만 날아가면 되고, 이거 제곱은 마찬가지로 루트만 날아가면 되고, 이거 제곱은 곱셈 공식으로 잘 전개하시고, 이 식을 이제 정리해보면 지금 막 날아가지. n제곱 사라지네. m제곱도 사라지네. 자, 유도했다. 끝났다. 1 더하기 1은 2. 여기는 마이너스 2m 곱하기 n 남았으니까 따라서 m 곱하기 n이 마이너스 1이다. 즉 수직인 경우에 두 직선의 기울기는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증명 끝. 됐냐? 전체적인 흐름은 기억하고 있어. 수직인 두 직선을 원점에 갖다 놓는 게 첫 번째 할 일. 그 다음 x는 몇이라는 직선 그어서 직각삼각형 만드는 게 두 번째 할 일. 그 다음은 변의 길이 재서 피타고라스. 이렇게는 기억하고 있어라.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써야 돼.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힌트가 많이 나올 거거든. 직선 y는 3x 플러스 1과 수직인 직선 이런 식으로 힌트를 많이 주거든. 그럼 얘랑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가 몇일까? 할 때 이제 빨리빨리 나올 수 있으면 돼. 슬쩍 써. 얘가 기울기가 3이잖아. 문자 잡을 필요도 없어. 그럼 3과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곱하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놈의 기울기는 이거겠구나 해서 나중에는 뭐 거의 바로바로 수직인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면 된다. 그런 식으로 많이 쓰는 거야. 말로 줄 수도 있고, 기울기가 3분의 2인 직선과 수직인 어쩌고 저쩌고 수직인 직선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막 나와 있다 치자. 그럼 3분의 2의 기울기와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가 몇이야?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몇이야? 할 때 이제 잘 연습해서 빠르게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됐냐?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문자 놓을 필요도 없다니까. 얘랑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야. 그럼 얘랑 수직인 직선의 그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네모 안에 들어갈 게 마이너스 2분의 3이구나. 잠깐만 이렇게 생각해줘도 나오잖아. 됐냐? 그래서 수직 힌트는 이 또한 거의 곱셈 공식급으로 아무렇지 않게 3년 동안 튀어나올 거기 때문에 잘 기억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신 때는 요 버전의 수직 조건이 이거도 좀 기억하고 있어야 시험 때 시간 절약을 좀 할 수 있을 거야. 얘는 뭔가요? 얘는 결국 이걸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다 여기서 시작이야. 전부 다 y는으로 고쳐서. 자, y는으로 고쳐서 요 조건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메인이야. 얘는 약간 부수적으로 나오는 거고. 근데 이제 내신 때는 그래도 시간 절약상 알고 있는 게 좋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외워두긴 하셔야 될 거야. 그러니까 y는으로 고치면 이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수직 조건이 뭐라고? 얘랑 수직이면 기울기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이라고. 곱하면 얘 곱하기 얘 마이너스 또 곱하네. 이렇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거 정리하면 되잖아. 그래서 한쪽으로 넘겨주면 나오지? 됐지? 왜 프라임 여기부터 상관없지? 됐지? 그래서 이런 거 잘 외워두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연습 잘 하시면 됩니다. 다음 두 직선이 평행이래. 이렇게 돼 있으면 너무 쉽다. 평행이라고.
응, 기울기가 같구먼. 됐지? 이렇게 돼 있을 땐 언제나 조심해야 돼. 이 직선의 방정식 쪽에서 시험 때 함정 요소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요 직선이야. 이렇게 생긴 직선. x는 2 아니면 뭐 x는 마이너스 1 다 이렇게 생긴 직선이잖아. 맞아? 이 직선들이 항상 시험 때 함정 카드로 등장할 수가 있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앞에서 보여준 이 성질들은 전부 다 기울기랑 연관이 있는 거지. 맞아? 기울기가 같네, 기울기가 다르네, 뭐 기울기끼리 곱하면 뭐 마이너스 1이네. 그런 식으로 기울기랑 관련이 있는 애들이잖아. 근데 자, y는 몇이라는 직선도 이렇게 생긴 애지. 얘까진 괜찮거든. 뭐 y는 3이라는 직선. 이런 애들은 괜찮아. 얘는 기울기 몇이라 그랬어, 이거. 이거 기울기 몇이야? 0이잖아. 얘는 기울기까지는 존재는 해. 얘가 문제야, 얘가. 얘네들. 왜? 내가 말하지 않았어? 얘 기울기 뭐야? 얘는 기울기가 없다 그랬다. 얘는 기울기가 정의되지 않는 특수한 직선이야. 따라서 앞에 있었던 뭐 평행조건, 뭔 조건이 전부 다 얘한테는 적용이 안 돼. 그럼 얘는요? 이건 네가 직접 그려서 찾아야 되는 거야. 됐냐? 얘 조심해야 돼. 얘. 언제나 조심해야 돼. 일단 할 일은 하자. 자, 2번. 지금 조건이 평행이었지. 따라서 요 2번 평행 조건 쓰기 위해 보기 좋게 위아래로 잘 놔줍시다. 자, 평행 조건이 뭐였지?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이렇게 개수비 보는 거였지. 1분의 a랑 y의 개수 a분의 4랑 같아야 하며 여기도 있지만 돼. 여기랑 여기는 달라야 돼. 이렇게 딱 써주시고. 그래서 우리 이제 요거 풀면 되죠. 이거 자 a제곱은 4 하시면 되겠네. 자, 이러면 a 값이 2개 나오지. 둘 다 확인 똑바로 잘 해줘야 돼. a 값이 이렇게 2개가 나오네. 그러면 이제 검산하러 갑시다. 자, a가 마이너스 2인 경우하고 쓱 넣어보고 얘랑 혹시 같은가 확인해야 되니까. 그지? 마이너스 3분 아니군. 좋아, 안전하군. 합격. 얘도 넣어보고 2 집어넣으면 얘랑 다른 거 맞지? 좋아, 합격. 그리고 나서 자, 그런데 이러면서 이제 다음 넘어가야 돼. 이런 게 a가 0이 돼버려서 아예 그냥 x라는 변수 또는 y라는 변수가 날아가서 요런 직선 아니면 요런 직선들이 튀어나오는 경우를 항상 마지막에 잊지 말고 빠르게 검사해 보십시오. 이거는 앞에 표에 나와 있는 거 하나도 안 먹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직접 찾으면 돼. 즉 얘가 뒤지는 경우, a가 0인 경우 확인. 자, 그럼 a가 0이면 요 노란색 직선은 이제 요렇게만 남는 거지. 자, 이러면 이거 y는 해가지고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되는 직선이네. 그치? 그 다음 a가 0인 경우에 얘가 여기가 사라지기 때문에 여기 남는 식이 x 빼기 3은 0. 즉 x는 3이라는 직선이 되는 거네. 맞아? 그러니까 어때? 뭐 x축, y축은 안 그려도 되지만 y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직선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 x는 3이라는 직선은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즉 둘의 관계는 수직이야. 이건 평행이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안 됨. 맞아? 이 말은 이게 만약 수직 조건이었으면 얘도 정답이야. 맞잖아, 수직이잖아. 그래서 언제나 직선 쪽 조사는 이렇게 된 놈은 언제나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정답 아니죠. 지금은 이제 a가 0인 경우하고 보니까 수직이야. 너 아니구나. 꺼져 하시고 답 2개 쓰시면 되겠네. 그냥 함정 카드는 여기에서 언제든지 파놓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여기가 딱 지금 한 거 평행 수직까지. 됐지?